네,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장으로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 맡으셨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취임 일성으로 조금 더 화급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화급했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더디 온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오늘 말하는데 말은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에 걸맞는 삶이 없습니다. 화급하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급합니다. 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고 마음이 급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심정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들여다보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한국교회 중 장로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명칭을 갖고 있는데 기장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1953년도에 교단이 우리가 분리돼 나오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대한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고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간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스갯말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갈렸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뜻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교단이 그 한국 역사 속에서의 한국 기독교 또 한국 역사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한국적인 토양 속에서 한국적인 역사적 정황에서 어떤 교회가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한국적 기독교에 가야 할 길을 좀 착실히 걸어왔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장 정신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장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특별히 있긴 있는데요. 우리 교단 역시 130년 한국 장로교회 뿌리에서 나온 거고요. 더 깊이는 500년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의 역사는 67년입니다. 뿌리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뿌리에 두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우리의 가지인데요. 조금 독특한 점은 역사 참여 전통이 좀 있었고요. 고난받는 한국 역사와 함께 동참했던 역사가 또 있었고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깊이 연대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들이죠. 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좀 창조적으로 개성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얘기, 소위 거대 담론에 많이 이제 기울었다면 그 담론 속에 있는 작은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단의 아픔 같은 경우는 실향민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많은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실직한 사람들의 문제, 또 이혼하는 가정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붙들고 씨름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큰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조금 더 이제 작은 얘기로 접근을 해서 실제 선교적인 좀 아젠다를 발견해내고 또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가는 일로 저는 그 정신을 개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장교단은 작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와 함께 해온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와 사회의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 있죠. 세상 안에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교회는 예언자적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세상적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주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는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고요. 물론 어떤 부분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끝없이 예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지점을 잘 확보해서 이 땅의 모든 세속적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예언하고 또 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총회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논의는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카데미 하우스 건 때문에 사실은 정회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하우스가 저희들이 이제 13년, 14년 동안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선의와 관계없이 운영 미숙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정서상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치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자체 운영을 결정하거나 매각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단 매각은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결정되면 105회 총회로 가야 되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정의를 하고 매각을 결정하면 특별위원회가 속회해서 매각을 결의해서 진행하고 자체 운영을 하게 될 경우는 자동 폐회하는 걸로 고육책으로 이제 총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이제는 총회가 아마 특별위원회가 어떤 합의를 하면 다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론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단마다 교단사나 신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신대학교의 갈등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신대학교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총장 선출 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이 이제 공천을 해서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이사 공천에 대한 그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단 내 반발이 있어서 1인 1로회가 한 사람씩 이사를 파송하자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의 과정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개방이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총회가 강도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문제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올해 회기 안에 그리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한신대학교는 신학교가 아니고요, 종합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교단의 정서는 신학교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고 학내 정서는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잘 좁혀서 종합대학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비전과 운영의 어떤 그 방향을 총회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회를 안정시켜서 학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내 민주화 요구도 좀 비등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이사회가 학내와 머리 맞대고 잘 생각하면서 좋은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좀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교회에 갈 수 있는 일은 전쟁이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그 분단의 상처와 또 그로 인한 갈등, 특히 남남 갈등 같은 것들이 현존하고 있어서 그걸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함께 늘 동행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쯤에 국제 그 포럼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남북 그리고 미, 중, 러일 소위 한반도 6자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향한 위한 그 토론, 컨퍼런스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장로교회와 함께 네. 한국 교회협회와 함께 평화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작년에도 와서 노근리 현장을 방문하고 네. 한국과 전쟁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이거든요. 네, 그런 현장들 얘기를 좀 공유하고 네. 내년 6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 물론 북한을 초청하는데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화해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화해를 위해서 타 교단과 연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 관련된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연합이 필요하죠. 근데 연합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세는 한국 교회들이 다 자기 장점도 있고 예. 자기 고백이 있지만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네. 저희 교단도 이제 한국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한장총의 한국 장로연합회 한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한목협도 저희가 활동 일부 하는데 저희 외연이 넓지는 못해요. 우리 기장교단이. 조금 이제 한국교회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신학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통해서 서로 연대할 때 쉽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연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가 심각하거든요. 전 지구촌 문제거든요. 예.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 또 그 자살률이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자살 방지를 향한 연대 사업 같은 예. 것들. 또 아니면은 그 지금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거든요. 예. 심각하죠. 예. 이 전 지구적, 한국적 또 이 우리 한반도의 또 우리 교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연합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뭐 접점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한국 사회가 필요한 한국 교회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림을 갖고 계신데 이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목회하는 성북교회가 그 한국신학대학 당시 교수님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신학학자 전경현, 조직신학자 박봉랑 그리고 이제 교단에 태두했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신학이 기반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학적 목회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학은 목회 등뼈입니다. 신학이 약하면 예. 목회가 막 흐트러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단의 위기는 지금 신학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가 등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에 아까 이제 한신대 문제로 나왔지만 신학 교육의 좀 정상화가 제 굉장히 깊은 관심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동안에 많은 큰 얘기에 많이 경도 물론 큰 얘기가 중요합니다. 거대 담론이 중요한데 목회 현장에 좀 디테일이 부족해요. 저희 교단이. 그래서 이 디테일이 없으면 스케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론만 있는데 강론을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총회가 각 교회 현장에 구체적인 목회를 지원하는 네. 목회 지원 센터로서의 총회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일에 제가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학교육 정상화를 비롯해서 계획하신 그리고 기도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